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잠자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드시 내가 만날 인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특징 그리고 상황까지 알아보는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늘 그랬듯이 차크라 카드 4장 놓여져 있고요. 마음이 가거나 눈길이 가는 카드 선택하셔도 좋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손가락 혹은 손 이렇게 올리셔서 나랑 좀 더 기운이 맞는 것 같은, 따뜻하거나 끌어당기거나 좀 이런 느낌이 드는 카드 선택하시고 하단 타임스탬프 바로 가서 리딩 들어주시면 됩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아직 못 고른 분들 위해서 차크라 색깔 오픈할게요. 시간 5초 더 드릴게요. 삼 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3번 분이 앞으로 반드시 만나게 될 어떤 인연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는 시간인데, 먼저 3번 분 스스로가 지금 연애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한번 뽑아볼게요. 내가 카드를 제대로 뽑은 게 맞는지, 현재 나의 연애에 대한 멘탈 상태가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분 연애에 대한 멘탈. 자, 3번 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음. 3번 분은 일단 요즘에 주변에 뭐 표현을 하신다거나, 나 좀 연애하고 싶어. 아니면, 나 요즘 좀 누군가와 좀 뜨거운 사랑을 좀 하고 싶어. 라거나, 이런 거를 겉으로 그냥 입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타인이 봤을 때도, 3번이가 이제 좀 연애할 준비가 된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요즘 좀 외로워 보인다. 요즘 무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매력이 약간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요즘 사랑하니 예뻐진 것 같은데,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3번 분이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뭔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3번 분 스스로가 뭔가 연애를 하려는 어떤 의지가 이렇게 좀 에너지로서 좀 발산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이 겉으로만 그렇다는 거예요. 3번 분 내면은 약간 좀 냉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건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뽑아본 건데, 뭐 연애에 대해서 뭐 연애야 뭐 하면 내 손해 아닌가?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애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 있기나 할까? 라든지, 내가 연애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연애 자체,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조금은 이과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그런 것들을 3번분 스스로가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애의 문을 스스로가 여는 척하면서 닫아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내가 연애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의지로서 막 뭐 노는데 막 갔다 하더라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철벽 치는 스타일, 좀 그런 분들이 3번을 좀 많이 뽑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번 분에게 연애 자체는 더 스타, 약간 너무 이상적인 어떤 모양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연애를 만약 한다면 말이야, 그 남자나 그 여자의 조건이 이랬으면 좋겠고, 외모는 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나보다는 뭐 이런 게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연애라는 것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측면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약간 핑크빛 어떤 로맨스? 정말 약간 베일에 쌓여진 어떤 그 아름다운 동화 속 이야기? 좀 그런 식으로 연애 자체를 좀 이렇게 포장되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아니면 눈이 되게 높을 수 있어요. 진짜 여기 스타카즈처럼. 내가 뭐 나의 뭐 이상형은 뭐 방탄의 누구야 막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뭔가 눈이 굉장히 높고
내가 이런 사람 이상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낫지. 무슨 연애야.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이런 거라든지. 그 말은 즉, 스스로 그냥 혼자 있어도 뭐 그렇게 기가 죽는다거나 혹은 되게 뭐 외로움을 막 탄다거나 이런 성향 자체가 조금 아니실 수도 있어요. 나 혼자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아. 뭐 굳이 연애를 해야 돼? 이런 게 무의식에 깔려 있고 이러한 부분이 연애에도 약간의 벽을 치고 있다. 그렇게 좀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3번분이 해야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투 코인이 뜬 걸로 보면 뭔가 좀 내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 그것이라 하면 내가 일을 해야 될 시기야. 내가 지금 회사를 갔다 오면 시간이 없어. 이 시간에 내 개발해야지. 무슨 연애야. 연애 사치지. 라든지 뭐 연애 해봤자 뭐 나한테 도움될 게 있나?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처럼 무언가 연애라는 것을 하나의 업무로 본다거나 연애라는 감정 자체를 무언가 이걸 가짐으로써 내가 가진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그만큼 리스크 있는 어떠한 것으로 보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 마지막에 또 운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서 좀 애매하다 연애 자체가 이런 것처럼 3번분이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제 타로를 보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연애에 대한 희망적인 행동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3번분 스스로가 연애에 아주 큰 철벽을 치고 있다.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만약 3번분 중에 아닌데요. 저는 뭐 연애 지금 절대 아닙니다. 저는 철벽 무슨 철벽이에요. 지금 다 오픈마인드인데 이런 분들의 리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3번분은 좀 이런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주제 반드시 3번분이 만나게 될 그 인연, 그 상대방분 그분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어떤 분을 3번분 만나게 될지 약간의 철벽 기질이 있는 3번분 어떤 분 만나게 될까요? 좀 몽글몽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 분인지 봅시다. 오, 이분은요. 재밌네. 이분은요. 일단 성질이 급합니다. 네, 성질이 급해서 3번분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약간 노빠꾸 기질이 있거든요. 여기 더풀 바보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바보 카드가 바보라는 거라기보다는 하나 뭔가 꽂히면 거기에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직진하는 거예요. 심지어 타워 카드도 같이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3번 분한테 꽂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노받고 완전 직진. 약간 그런 스타일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되게 경쟁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3번 분이 뭐 임자가 있거나 아니면 3번 분한테 추은덕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더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야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약간 이런 스타일. 저 골문을 향해서 내가 무조건 공 하나 넣는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남자라면 정말 테스토스테론 그 남성 호르몬이 막 뿜뿜하는 그런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분이 만약 여성이라면 여성치고 여장군 스타일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분, 그런 분이 3번 분과 무조건 반드시 만나게 될 인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성향적인 특징에 보면 이렇게 조직성이 딱 보여지거든요. 약간 돌직구긴 하지만 이 사람만의 어떤 체계 잡힌 삶이 있어요. 이 사람만의 어떤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은근히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계획이 뭐가 막 보수적인 계획이 아니라 돌직구적인 계획. 자, 이때까지 이거 완전 클리어하고 그 다음 이거 클리어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하게 클리어하는 계획을 딱딱딱딱 세우는 걸 이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차라리 계획 없이 그냥 막 돌직구 진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중간에 그냥 안 되면 그냥 갖다 치워 이러고 딱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추진력 플러스 지능이 겸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치면 그 시너지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성향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많은 분, 이렇게 제 눈엔 좀 보여져요. 무언가 본인이 얻고자 하는 거에 돌직구적으로 굉장히 추진력 있게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꼼꼼한 어떤 계획,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그 시퀀스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A 끝나고 B하고 B 끝나고 C하고 이렇게 탁탁탁탁, 이 체계적인 무언가 그 스피드한 절차를 이 사람은 딱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승률이 높은 사람이다. 질 게임 하지 않을 사람의 확률 굉장히 높다. 이 정도로 제가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3분. 이 사람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성향 나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 나 이런 사람 아직까지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체계적인 돌직구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만남의 어떤 장소 분위기, 이런 어떤 행동적인 측면 한번 같이 볼까요? 3번 분. 자, 한번 봅시다. 바보 카드 또 나왔어. 똑같은 카드. 두 분의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배신의 키워드, 그리고 도둑, 배신 이런 키워드와 아이의 키워드가 같이 나왔어요. 어떤 순수함을 상징하는. 근데 이 전반적인 느낌을 제가 봤을 때 약간은 무대뽀로 이 사람이 좀 나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에이스컵도 그렇고, 지금 바보 가다가 똑 떴고, 에이스가 떴어요. 이 말 자체는 상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3번 분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거 이상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전하거나, 나도 모르게 자꾸 3번 분한테 끌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언가 상황이 자꾸 3번 분에게 돌직구적으로 내가 쟁취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을 이분이 굉장히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 스스로가 이거 약간 3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느낌. 근데 이 느낌이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갑자기 무언가 주변 상황이 내 모든 그런 어떤 주변의 분위기와 이 주변의 모든 많은 만물이 내가 3번 분에게 다가가도록 옆에서 돕는 그러한 느낌? 그런 느낌을 이분이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말은 뭐냐면, 이분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고, 물론 돌직구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렇고 본인의 어떤 내면의 목소리, 그 본인이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 솔직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분이 3번 분에게 직진을 하게 되는데, 본인도 모르겠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움직임을 가게 되는데, 이 움직임 와중에 이 배신의 키워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두 분 중 한 분이 연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와 관련된 어떤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처음에 3번 분의 어떤 문 카드, 이 약간의 모호한 카드, 이런 것과 다 같이 아우러져서 생각했을 때 두 분의 만남 사이에 약간의 장애물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어떤 스프레드가 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하나의 사례를 얘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 장애물의 색깔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봤을 땐 뭔가 인연이 둘 중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좀 읽혀지는 확률이 좀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이 이분은 어떤 이런 감정의 표현 이후 어떤 식의 흐름이 될지 좀 볼게요. 감정의 표현 이후 두 분의 흐름, 그리고
3번 분만을 위한 조언. 3번 분 같이 볼게요. 아, 러벌스가 바로 떠버리네. 일단 두 분의 흐름 자체는 러벌스가 떴기 때문에 무언가 좀 맺어짐이 분명히 있겠다. 그리고 이 맺어짐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이 아이도 그렇고요. 두 분의 이 만남 자체가 조금은 철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뭐 철이라는 단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타인이 봤을 때 저 연애 두고 보는 게 맞는 건가? 저거 괜찮을까? 이런 어떤 그런 타인의 걱정 어린 시선들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이렇게 러벌스, 두 분이 어떤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약간 두 분들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남의 소리를 안 듣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무언가에 그걸 귓등으로도 안 듣는 좀 그런 상황들이 보여져서 지금 풀카드도 두 개나 떴고, 그 풀카드의 어떤 공통점이라 하면 낭떠러지예요. 이 낭떠러지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고한다. 이런 의미가 풀카드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애물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변의 어떤 걱정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언,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좀 이렇게 제가 좀 보여져요,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많이 좋아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 좋은 카드에서 보면 노라는 메시지와 너의 천사에게 물어라 라는 메시지가 같이 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되게 귀한 거기 때문에 뭐 때로는 그거는 옳은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나쁜 사랑이야, 그건 해선 안 되는 사랑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사랑은 다 같은 사랑의 감정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어떤 스스로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개 카드가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사랑이 어찌됐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귓등으로 남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남의 소리 듣지 않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본인 내면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욕심, 그런 걸로 이 사랑을 끌어가려고 할 때 분명히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거를 봤을 때 3번 분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분명히 행동하되, 여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동시에 한 번쯤은 생각하시는 게 3번 분에게 도움이 되고 이 사랑을 유지하는 데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와닿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겠는 분도 계실 건데, 모두의 공통사항은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한 번은 시나리오를 좀 써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강맹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타로 카드가 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3번 분이 생각하시기에 내 이야기다 싶은 부분, 그리고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들만 잘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딩 이렇게 마칠게요. 4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반드시 만날 인연에 대한 리딩인데, 먼저 4번 분이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기 전
4번 분 스스로의 어떤 연애에 대한 생각, 그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맞다 싶으면 내가 카드 잘 뽑았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분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봅시다. 4번 분 4번 분 자, 볼까요? 4번 분의 현재 상태. 오, 오. 4번 분 마음속에 하트가 있으시네. 내 안에 사랑이 되게 많으시네. 내 안에 되게 사랑이 많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신가 봐요. 경상도 분이신가?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내 안에는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겉으로 봤을 때는 고목나무 느낌? 아, 저 사람은 진짜 약간 수도승 같아.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연애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관심 있는 척 해도 저 사람은 그냥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변에서 좀 많이 받는다고 해요. 약간 이렇게 쿡쿡 찔러도 미동하지 않을 것 같은, 철벽 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 하지만 내면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몽글몽글 핑크가 있다. 내면에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런 분들이 4번 분 중에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데요? 에이스 완즈가 이렇게 떴기 때문에 나 지금 무언가 엄청 사랑하고 싶어. 내가 지금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고목나무 같긴 하지만 내 안의 사랑을 난 이렇게 좀 분출하고 싶어. 이런 어떤 그 연애에 대한 그 어떤 핑크빛에 대한 니즈가 막 마그마처럼 내 안에서 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4번번 같은 경우는. 근데 왜 고민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느낌이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어떤 것도 하나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지금 좀 많이 드는데 여기 지금 페이지 코인이 뜬 걸로 보니까 약간 지금 시야가 좀 좁아진 상태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은 뭐다? 지금 약간은 전전긍긍한 상태다. 연애와 관련해서 뭐 하나 내가 놓칠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초조한 상태. 그런 초조한 상태의 멘탈이나 이런 마인드가 됐을 때는 시야가 좁아지는 어떤 특성이 있죠.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는 내가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못 내리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선택을 못 하겠지? 왜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지? 이걸 선택해도 문제, 이걸 선택해도 문제야. 이런 상태. 그런 상태가 지금 4번 분에게 좀 있겠다. 그런 카드가 좀 딱 잔뜩 떴어요. 하지만 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여기에 내가 이제 열정을 좀 쏟고 싶어. 이제 내가 이런 고민 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여기에 대한 딱 결과값을 좀 내 눈을 보고 싶다. 이런 연애에 대한 니즈가 지금 굉장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4번 뽑으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연애를 생각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 둘 중에 한 명을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연애와 일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연애와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할 것만 같다. 아니면 내가 선택 자체를 못하겠다. 이런 상태 그렇게 보여집니다. 4번분의 현재 상태가요. 연애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4번분이 오늘 주제 반드시 만나게 될 그 상대방 특징 볼까요? 그 특징을 보면 이 둘 중에 하나가 그 특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둘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만약 아니라면 다른 이유에 나타나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볼까요? 상대방. 자, 만나게 될 4번 분의 인연. 봅시다. 어떤 분이죠? 야, 이렇게 나온다고. 일단 4번 분이 만나게 될 이분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이 노란색이 상징하는 건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딱 봤을 때, 아, 쟤 좀 어린아이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정말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구김살이 없어라고 해야 되나요? 넌 참 맑고, 밝고, 좀 사람 자체가 구김이 없고, 무언가 그냥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 그런 사람은 되게 철부지 없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진국이다. 알면 알수록 순수하고 진국이다. 그러니까 영이 맑다. 영이 맑은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덱에서 유일하게 메이저 카드 22번 카드가 있거든요. 심장 카드. 심장에 이렇게 꽃이 폈어요. 장미가.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마지막 카드가 21번 더 월드 카드. 내가 무언가 하나 완성된 카드가 21번인데 그 다음 번호. 그러니까 완성 이상의 무언가. 내가 인류애를 느낀다거나 내가 내 안에 무언가 완성을 시키고 나서 이제 흘러넘치는 것을 남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22번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랑도 되게 그냥 잘 어울려서 지내요. 그래서 보면 아, 저 사람 되게 친구들이랑 그냥 잘 지낼 것 같다, 되게 재밌게 잘 살 것 같다, 그러한 것들. 근데 한편으로 이 사람 좀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요. 본인이 무언가 하나에 꽂히면 남의 얘기 잘 듣지 않아요. 그러한 성향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고집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만의 주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있고 순수하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본인만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좀 그런 사람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런 사람이랑 맺어진다는 것 자체가 4분도 보통 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 분과 에너지가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파가 맞기 때문에 인연이 성사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 로즈와 옐로우의 만남이네요. 되게, 그쵸. 이렇게 색깔이 환하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4번 분이 만나게 될 이분과 어디서 만날지, 그 만남의 어떤 장소, 뭐 상황, 그런 분위기,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볼까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뭐 이미 만났을 수도 있고,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4번 분이 이분을 어떤 상황? 5점. 두 분 사이 자체에 좀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고, 무언가 그냥 좀 서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4번 분이요. 이분은 아마 같이 무언가 협력해서 일을 하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면 직장, 무언가 협업을 하게 되는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처럼 물질을 벌어들이기 위한 어떤 장소에서 만나실 확률이 되게 높다. 3펜타클이 떴어요. 이거는 뭐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학생분이라면 뭐 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 이런 것처럼 어떠한 사교를 위한 집단에서 만나는 게 절대 아니다.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곳, 공부를 하는 곳, 이러한 곳에서 두 분은 만나게 되는데, 여기 지금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봐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두 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둔자 카드. 무언가 말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감정을 숨긴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분들의 만남? 근데 여기 지금 두 개 보면 두 개 다 약간 그 연인의 카드거든요. 상황이 연인이 이렇게 두 개가 떴다? 두 분의 만남 상황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다? 그거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다? 좀 이러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만약에 아니라면 둘 다 연인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사각관계인가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좀 무섭게, 험상궂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상대방도 여친 있고 이쪽 남친 있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서 보는 이런 연인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무섭게 막 어흥하고 있는데 두 분이 일적으로 이렇게 엮인다. 좀 그렇게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런 사람을 결국에는 만난다는 건 헤어지고 만난다는 건가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두 분의 만남 이후에 흐름 볼까요? 그리고 조언도 4번 분을 위한 조언도 볼게요. 결국엔 이렇게 되네. 두 분은 결국에 굉장히 빠르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마음을 나눌 것 같긴 해요. 마지막에 마법사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찌됐던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주제 자체가 어쨌든 반드시 만날 인연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긴 해요.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니까.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을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의 두 분 사이에는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하고 좀 재고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이렇게 어떤 시선이 좀 있어요. 두 분 사이를 째려보는 시선,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조금 존재할 수 있고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공적인 어떤 관계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런 시선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시선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두 분이 속 시원하게 누군가한테 이거를 발선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뜬 걸로 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공개 연애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공개 연애를 해버리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지금 스프레드가 떴기 때문에 비밀 연애를 한다거나 좀 조심한다거나, 그러니까 조심, 돌다리도 똥똥똥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는 게 두 분 관계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타로 카드가 보여주는 어떤 단시간적인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이기 때문에 4번 분이 보시면서 내 이야기다 싶은 부분만 잘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딩 이렇게 마칠게요. 5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반드시 만나게 될 어떤 인연에 대한 리딩을 해볼 건데 먼저 5번 분이 어떤 인연을 만나기 전에 그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5번 분의 연애에 대한 어떤 멘탈. 5번 분의 멘탈. 이거 보시고 맞다 하면 계속 들어주시면 되고 아니다 하시면 다른 번호를 뽑아주시는 게 맞겠죠? 자, 5번 분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야기. 악마 카드가 뜬다. 5번 분 이야기에는 이미 내가 누군가한테 지금 상당히 꽂혀 있다. 내가 누군가한테 상당히 빠져 있다. 누군가한테 상당히 매여 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난 매여 있는 사람도 없고 좋아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카드 뽑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덱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연애에 대해서 데빌 카드가 떴다라는 건 이미 내가 무언가에 꽂혀 있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킹 소드도 있기 때문에 이미 정했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을 쟁취하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을 갖고 싶고 내가 저 사람과 인연이 되고 싶다. 저 사람에게서 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 마음이 이미 5번 분은 되게 확고하게 좀 세팅되어 있는 경우, 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연애를 내가 꽤 오래 했다? 아니면 결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완전 채워진 거죠, 족쇄가.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무언가에 지금 엄청나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거 외의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예요. 5번 분은. 그런 상태이고, 이게 타인이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결혼을 하신 경우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타인들이 봤을 때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생각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은 결혼을 했고 이미 임자가 있고 이미 뭐 연애는 이제 끝났지. 이제 결혼 생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죠. 주변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가정생활 잘 하는 것 같다. 저 사람 그냥 뭐잘 사는 것 같다. 뭐 가족 간에 뭔가 그런 것 같다. 편안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5번 푼을 봉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미 결혼했으니까, 이미 연인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미 뭔가에 꽂혀있기 때문에 뭐 완전 철벽 중에 대철벽 이렇게 느껴지거나 그런 느낌이 5번 분에게는 굉장히 많이 카드에서 좀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주제 자체가 반드시 만날 인연이잖아요. 근데 데빌이 나와서 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5번 분이 만나게 될 반드시 상대방의 특징 볼게요. 5번 분이 만나게 될 상대의 특징. 상대. 5번 분이 만나게 될 상대방의 특징 봅시다. 몽장이 엄청 무겁네. 5번 분이 만나게 될 상대방 분은 굉장히 푸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은 일단 되게 진지해요. 되게 진지하고, 그리고 무언가, 왜 이런 상처가 있죠? 쓰리소드.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무언가 가볍게 누군가한테 다가가거나 가볍게 연애를 하거나 이런 거랑은 거리가 굉장히 머신 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 근데 여기 펜타클에 여왕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모성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은. 그러한 부분들. 그런 게 있는데 네이비다? 이 사람 약간 츤데레 같아요. 츤데레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알고 보면 5번 분을 되게 뒤에서 묵묵하게 챙겨주지만, 겉으로는 좀 약간 툴툴대거나 틱틱대거나, 본인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잘 표현을 안 하고, 그리고 무언가 좀 계산적인 그러한 성향들도 좀 보여지고, 저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과연 나를 좋아할까?에 대한 의심을 5번 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 내면엔 어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연애의 감정이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상대방한테 표출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애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감정을 본인 자체가 느낀다는 것에 대해 낯설어하는 사람. 왜냐? 이런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래서 이 기억으로 인해 내 사랑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뭔가 좀 브레이크가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약간의 연인의 대상을 내가 뭔가 보호해주고 내가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으로 인한 어떤 츤데레적인 기질이 분명히 표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사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5번 분이 만약에 막 표현해주고 막 이렇게 막 챙겨주고 전화 자주 해주고 이런 분을 원하신다면 그런 분은 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분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나고 그 어떤 분위기나 이러한 것들이 어떠할지 볼까요? 이 츤데레와의 만남.
츤데레. 좀. 아, 너무 안정적인데? 이 사람이랑 관계가? 이미 결혼했죠, 5번 분. 자수하세요, 빨리. 연이 있으신 분, 자수. 나 결혼했다, 자수. 그리고 이미 정박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정박한다, 정착한다. 아마 5번 분은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인이 없고 결혼도 안 했고 막 이런 모든 상황이라면 이분과 또 결혼 정년기시라면 이분과 결혼하게 될 확률이 진짜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닻을 내렸죠. 사랑의 닻을 내리다. 정착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내가 이제 평생 머리가 뭐 파뿌리가 되도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사랑을 맹세하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데 그러한 어떤 내가 정박하고 싶고 내가 좀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 한눈에 알게 된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좀 알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정을 좀 서로 이렇게 교류한다 해야 되나? 그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은둔자 자체가 같이 나오는 카드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느껴지는 건 서로가 서로만 바라본다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은둔이 너만을 향한 앞구르기 느낌이에요. 내가 너만 바라본다. 뭔가 너만 이렇게 지켜본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향 중에 약간 돌보는 모성애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좀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을까? 되게 안정적이에요. 혹시 뭐 안정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막 나는 막 스펙타클하고 막 이렇게 막 팡팡 튀는 그런 연애가 좋은데 하시는 분들에겐 아쉽게 됐네요. 이분은 진짜 진득하고 되게 안정적이고 진짜 결혼하기 너무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분과 인연이 5번 분 있겠다라고 하는데 5번 분의 나이대에 따라서 또 연애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는 그런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같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분이랑 맺어지고 나서 좀 서로가 만나고 나서 두 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반드시 만나긴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흐름, 두 분의 흐름, 두 분의 흐름을 보고 이 관계를 위한 5번 분만에게 드리는 어떤 조언도 같이 볼게요. 5번 분만을 위한 조언. 자, 봅시다. 두 분의 흐름. 지금 여기서 지금 식스 펜타클이 뜬 걸로 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렇게 필요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한 것을 좀 나눠주는 그런 느낌? 근데 왠지 느낌이 상대방이 5번 분에게 그렇게 해줄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우뚝 서 있는 황제. 한 그루의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5번 분에게 무언가 내가 이걸 계속 준다. 내 것을 준다. 5번이가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준다? 좀 그런 느낌의 카드가 이렇게 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바꿔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나누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할 것 같은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뭔가 닻을 내리는 것? 뭔가 이러한 느낌들이 상대방이 좀 더 윗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뭔가 약간 치사랑의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번 분을 좀 이렇게 돌봐주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여기 좀 고민하는 카드가, 살짝 나오긴 했어요. 무언가 주는 것, 이 관계에 대해 좀 고민하게 되는 요소는 두 분 사이에 좀 있을 것 같다. 이게 밤잠을 못 이루는 카드긴 하거든요. 고민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던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성사되고, 5번 분이 좀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yes라는 사인이랑 지금부터 1년이라는 이 키워드가 같이 뜬 걸로 봐서 제가 좀 장기전이어서 이게 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부터 1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완전히 맺어져서 무언가를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걸 나아가는 게 성격만큼이나 빠르게
어떻게 이게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빠르게 이 마음을 전하게 돼서 서로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바라보다 뭔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지금으로부터 1년. 이 시간 때문에 고민의 시간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무언가 쇼부가 안 나는 거죠. 결정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음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는 일단 단기간 내에 어떤 카드의 에너지를 전하는 전달자 입장이기 때문에 5번 분이 들으시기에 좀 내 이야기다. 이거는 정말 내가 좀 참고해야겠다 하는 그런 부분만 잘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분 리딩 이렇게 마칠게요. 7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반드시 7번 분이 만나게 될 그 인연에 대한 리딩을 하는 시간인데, 먼저 7번 분 스스로가 이제 이분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그 연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실지, 어떤 멘탈 상태인지 먼저 볼게요. 7번 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야기. 7번 분. 자, 연애에 대한 멘탈. 7번 분의 이야기. 자, 7번 분 어떤 사람이죠? 볼까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7번 분은 지금 조금 연애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카드에서도 에이스 완주로 표현이 되었고 또 지금 제 리딩을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만나게 될 어떤 인연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 부분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무언가 조금은 냉소적인 그런 에너지가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좀 결정을 해야 한다. 내가 빠르게 결단해야 한다. 그런 에너지가 연애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로부터 내가 빨리 결정을 하고 떠나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가 조금 있는 거 보니까 무언가 나의 연애를 가로막는 어떤 사연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있지 않으실까. 과거에 매여 있다거나 아니면 나의 현실적인 어떠한 부분에 내가 좀 매여 있다거나 이런 것처럼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그리고 나서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어. 이런 것처럼 연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숙제 끝내고 연애하자. 그런 느낌이 좀 7번 분에게는 많이 느껴져요. 사실 연애라는 게 내가 그렇게 계획대로 뭐 짠 하고 자 나타나시오 뿅 하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7번 분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애라는 거는 그냥 당장 오늘 저녁부터도 연애가 되는 거고 당장 진짜 나도 모르게 연애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연애에 대해서 가능성의 창문을 팡팡팡 열어놔야 되는데 그거를 다 닫고 자 일단 A 먼저 하고 정리 끝, B 이제 연애 시작, 약간 이런 것처럼 연애를 약간 관리하려는 그런 느낌? 그런 게 7번 분들에게 좀 많이 느껴져요. 연애를 컨트롤 하려고 한다? 감정을 컨트롤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애에 대한 어떤 냉소성이 이런 것들이 좀 에너지로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무언가 결정해야 하고 무언가 해결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쪽에 좀 이렇게 몰빵되어 있다 해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연애에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연애를 쉰지 좀 오래되신 분들도 7번 분 중에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연애 세포가 이제 이 세포가 살아나야 하는데 세포가 살아나기에는 내가 너무 연애를 오래 쉬었기 때문에 살리는 방법에 대해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연애에 대한 감정이 없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지? 괜찮을까? 약간 이런 느낌?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7번 분의 특성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 주제 자체는 반드시 만날 인연, 분명히 인연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7번 분이 만날 인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대방 특징 볼게요. 자, 상대방. 봅시다. 어떤 분이죠? 운명이네. 괜찮은 사람 만나네요. 7번 분. 7번 분이 이 사람 되게 성격적으로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 들었어. 이 사람은 일단 해외와 관련된 어떤 직업? 아니면 해외, 진짜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본인의 사업을 하는데 뭐 해외와 관련된 거, 뭐 일을 직장 다니더라도 해외 사업본부, 뭐 약간 이런 것처럼 약간 무언가 시야가 좀 넓은 사람이다? 되게 보는 어떤 그 캐파가 넓어요. 좀 그런 사람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기 때문에 두 분은, 근데 오늘 주제 자체가 좀 운명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반드시 만날 인연이니까. 그 운명의 사이클상 이제 만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제 눈엔 보여지고, 이 사람 자체가 소드 에이스이기 때문에, 좀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7번 분도 그게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나이트 소드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약간의 냉소성이 7번 분도 있는데 상대방 분이 그 부분을 되게 잘 이해해 줄 것 같아요. 내가 좀 사고형이다. 내가 뭔가 감정형이기보다는 사고형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애라는 거는 감정을 나누는 일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좀 서툴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서로 공감대가 더 있고 약간 섭섭할 수 있어요. 감정형과 사고형이 만나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아 하고 굳이. 왜냐면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시면 지금 빨강과 파랑이잖아요. 빨강과 파랑 뭐죠? 그렇죠. 태극기죠. 음과 양이 조화죠. 그게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7번 분은 약간 집순이 집돌이 만약에 좀 이런 과라면 상대방 분은 되게 냉소적인 부분이 있으면서도 약간 냉철한 부분이 동시에 함께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파이팅 넘치는 그런 에너지가 좀 있다. 그래서 집에 있는 7번 분을 좀 밖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근데 그 끌고 나오는 명분이 굉장히 이과적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타당하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귀찮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7번 분이 귀찮을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면 이게 되고 이게 지금 너한테 필요하니까 넌 나와야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7번 분을 움직이게끔 만든다? 그리고 7번 분이 이 사람 말을 따르면 자다가도 약간 떡이 떨어지네? 약간 이런 것처럼 무언가 나를 잘 알고 나를 다루는 법을 되게 잘 아는 사람? 저는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 뭐 나를 조종하든 뭘 하든 내가 뭘 하면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파악했기 때문에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귀찮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7번 분.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잘 이렇게 행복하게, 유들유들 이렇게 잘, 뭐라고 해야 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임자 만났네요. 그런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 자, 박수.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만날지 그 장소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 분위기 뭐 이런 것 좀 볼게요. 두 분 어떻게 만나죠? 자, 봅시다. 재밌네요. 두 분이 맺어지는 순간은 일단 밤일 것 같아요. 낮은 절대 아니에요. 밤이라는 건
뭐 낮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분명 아니겠죠. 나의 밤을 보내는 어떤 장소, 아니면 밤에 연락이 온다거나 이런 식의 되게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그냥 되게 뜬금없이 되게 황당하게 되게 뭐라고 해야 돼? 대뜸 이런 느낌. 대뜸 이 단어가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카톡이 뿅 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연락이 이렇게 온다거나 밤에 내가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만난다거나 이런 것처럼 되게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순간에 되게 황당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서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7번 분을 좀 지켜봤어요. 여기 지금 에이스 완드 뜬 거 보니까 7번 분한테 첫눈에 반했다거나 아니면 7번 분한테 되게 몸이 끌린다거나 이런 것처럼 딱 보자마자 꽂히는, 첫눈에 반하는 그런 케이스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도 좀 이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7번 분을 좀 지켜보다가 여기 지금 전차 카드가 뜬 걸 봐서 갑자기 이제 돌직구로 갑자기 날라오는 거죠. 밤에 갑자기 하나의 사례.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알았는데 이 사람이 밤에 술을 먹고 갑자기 되게 황당하게 연락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제가 좀 느껴지네요. 어쨌든 나를 좀 지켜보고 기다린다고 하니까 지금 7번 분 중에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겠어요?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켜보는 에너지, 두 분의 관계가 되게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좀 기간을 두고 이렇게 맺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엄청 많이 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켜보다 돌직구로 나오시는 이 분과의 어떤 만남 이후에 두 분의 흐름 볼까요? 그리고 7번 분을 위한 조언. 7번 분을 위한 조언. 봅시다. 이렇게 뜬다. 지금 카드에서 보면 역시나 두 분의 소드, 두 분 다 냉철한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확실하게 결단을 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두 분은요, 그래서 너랑 나랑 뭐야, 지금. 그래서 우리 관계가 뭐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좀 좋아하시는 분, 7번 분들이나 상대방 분이나 확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그냥 서로 상처받지 않게 좋게 이런 거 없어. 확실한 게 제일 좋아. 그래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성향들. 그런 성향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계 설정을 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마법사. 두 사람의 케미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고, 그리고 둘 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되게 이걸 잘해요. 조율을 되게 잘한다고 해야 되나? 조율의 신들끼리의 만남이야. 이걸 너무 잘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잘 치밀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둘 다 치밀하다? 약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여기 지금 조언의 메시지에서 당신은 이제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메시지인가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용서의 메시지가 같이 떴어요. 이 카드가 떴을 때는 사실 되게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서를 제가 뭐 이런 용서라고 정의하기는 제너럴 리딩에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모든 상황에 다 대입시킬 수 있는 이야기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냐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어떤 나에게 딱 맞는 어떤 인연을 만날 때는요, 내가 정화가 돼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눌러놨던 어떤 미움이 있다거나 내 안에 눌러놨던 어떤 그러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래야 돼, 뭐는 뭐뭐 해야 돼, 나 스스로에 대한 압박,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다 토해내는 과정이 7번 분에게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상 중에 거울 명상이라고 있거든요. 거울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명상인데, 저도 한때 초반에 되게 많이 했던 명상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면 나 자기 자신한테 되게 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를 다그쳤구나, 내가 너무 나를 돌보지 않고 너무 나를 궁지로 스스로가 몰았구나, 이러한 느낌이 들 때 되게 스스로에 대한 미안함이 많이 생기고 많은 것들을 토해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 그런 모든 용서의 과정이 7번 분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7번 분이 다른 거 다 그냥 무시하시더라도 내가 나 스스로 안에 어떤 미움이나 이러한 것들을 표출해내서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이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이 부분, 이 메시지, 이거는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분.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 일단 타로 카드가 7번 분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나타내면 저는 그걸 전달해드리는 전달자 입장이기 때문에 7번 분이 생각하실 때 맞다, 내 이야기 같다 하시는 부분만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딩 이렇게 마칠게요.